이거 전부 가짜 뉴스죠. 한 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은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잘 짜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연출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상적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상적인 모습이 지금 전 세계를 경악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떠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그 나라의 얼굴은 바로 공항입니다. 전 세계 3,500개가 넘는 공항들 속에서 유독 인천국제공항은 수많은 찬사를 받으며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대체 무엇이 인천공항을 유독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의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한 미국인의 믿을 수 없는 경험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캘리포니아 출신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 하나가 무려 1200만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전 세계에 경이로운 충격을 선사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외의 폭발적인 반응은 어땠는지 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리처드의 아시아 출장 계획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에어 토박이인 리처드는 내심 자부심이 강한 사내였습니다. 연간 이용객 수에서 전미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의 아시아는 그저 막연하고 흐릿한 이미지의 대륙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아류 정도로 치부하며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장은 일본을 먼저 경유한 뒤 한국으로 넘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일본의 신화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서비스는 세계 최고야, 그들의 공항은 거의 완벽에 가깝지라는 찬사들. 리처드는 그 신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본 출장을 마친 뒤 잠시 들르는 경유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일본 공항에 비하면 한국 공항은 촌스러운 시골 정류장 수준이겠지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밋빛 기대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를 맞이한 것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80년대 버블 경제의 영광에 갇혀버린 듯 공항 전체는 낡고 칙칙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의 플라스틱 패널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조명은 어두침침해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느낌마저 주었죠. 그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JFK9 못지않게 많은 비행기가 주기되어 있는 모습에 잠시 놀라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실망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 선진국 일본의 관문이란 말인가? 리처드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공장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미래적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에서 버저 소리를 내며 오작동하는 그저 태블릿 화면을 붙여놓은 듯한 조악한 안내 로봇이 전부였죠. 심지어 입국 심사대 근처에서는 직원들끼리 이 서류 팩스로 보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누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21세기의 팩스라니. 리처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입국 심사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모든 절차는 구시대적인 서류 작업과 수동 확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첨단 기술은커녕 기본적인 효율성마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수화물 찾는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초조하게 자신의 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벨트에서 내려오는 여행 가방들을 마치 폐기물 취급하듯 거칠게 집어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퍽풍 하는 둔탁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승객들의 소중한 가방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다른 가방들과 부딪히며 흠집이 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칭송받던 일본의 서비스란 말인가? 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방이 벨트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아끼는 샘소나이트 캐리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 직원이 다른 짐들을 밀어내기 위해 그의 캐리어를 발로 툭 차버렸고 그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 하나가 부서져 날아갔습니다. 리처드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곧장 그 직원에게 달려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내 가방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당장 책임지세요. 하지만 직원은 영혼 없는 90도 인사를 할 뿐 차가운 눈빛으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서 청구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가식적인 미소와 기계적인 태도. 리처드는 이것이 말로만 듣던 일본의 혼내 속마음과 타테마의 겉모습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서비스의 신화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무관심과 기만적인 형식주의만 존재할 뿐이었죠.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이 깨지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뼈아픈 참교육이었습니다. 분노를 사귀며 화장실을 찾았지만 실망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장실은 비좁고 곰팡내가 희미하게 풍겼으며 그 유명하다는 일본식 비데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버튼들만 잔뜩 달려있을 뿐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청결 상태도 썩 좋지 않았죠. 화장실을 나온 그는 무거운 짐을 힘겹게 끄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카트를 이용하려 했지만 동전을 넣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구식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동전이 없었죠. 전동 카트도 눈에 띄었지만 그건 값비싼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만 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역시나 공허한 인사와 애매한 손짓뿐이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군. 리처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린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기대치는 이제 바닥을 넘어 지하까지 뚫고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일본이 이 정도인데 한국은 대체 어떤 지옥일까? 그는 체념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비행기에서 내린 리처드는 그 순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었죠. 거대하면서도 유려한 곡선의 디자인,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는 자연 채광,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답답함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개방감, 나리타의 칙칙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밝고 깨끗하며 세련된 공간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공기마저도 상쾌하게 느껴졌죠. 그가 멍하니 서 있을 때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귀여운 로봇 하나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인천공항의 안내 로봇 에어스타입니다. 일본에서 봤던 조악한 로봇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에어스타는 유창한 영어로 공항 시설을 안내해 주었고 그의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 주겠다며 앞장섰습니다. 리처드는 어안이 벙벙한 채 로봇의 뒤를 따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입국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도 복잡한 서류도 없었습니다. 스마트 패스라고 불리는 안면인식 시스템 앞에 서자 삑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단 10초. 여권을 보여줄 필요도 지문을 찍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악몽 같던 1시간이 이곳에서는 단 10초로 단축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객의 시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마침내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한 리처드는 또 한 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또다시 가방이 내동댕이 쳐지는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까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여성 직원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오는 여행 가방 하나하나를 마치 자신의 아기를 다루듯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묻은 작은 먼지를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내고 손잡이가 승객을 향하도록 방향을 돌려 나란히 정렬했습니다. 가방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세심함까지 보여주었죠. 리처드는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바퀴가 부서진 그의 가방이 벨트 위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은 가방을 받아들자마자 부서진 바퀴를 발견하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리처드에게 다가와 고객님, 가방이 파손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공항 내에 24시간 운영되는 수리센터가 있다며 그를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차가운 무관심과는 180도 다른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대응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배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정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끔찍한 경험과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경험을 함께 담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리를 마친 가방을 끌고 화장실에 들른 그는 또다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마치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여행 가방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넓고 쾌적한 공간,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여서 그 위에 음식을 둬도 될 것 같았습니다. 최첨단 비데는 사용법이 간편했고 심지어 프라이버시를 위해 물 내리는 소리를 재생해주는 에티켓벨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당연히 무료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전동 카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 아이를 동반한 가족, 몸이 불편한 사람, 심지어 짐이 많아 보이는 여행객까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환한 미소로 그에게 다가와 어디까지 가십니까? 태워다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 서비스 역시 무료였습니다. 리처드는 일본에서 겪었던 차별과 불편함이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천공항을 단순한 공항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공항의 형태를 한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이자 인간 중심 기술과 따뜻한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미래 도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곧장 호텔로 가서 쉴 생각이었지만 리처드는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항 안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캡슐 호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테마파크에 온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탐험했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 맛본 비빔밥은 그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고 직원들의 친절하고 상냥한 서비스는 식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장애가 있거나 아이를 동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손님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삭막한 개인주의와는 달리 이곳에는 서로 돕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SQ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 플레이와 거짓된 이미지로 포장된 일본의 공항 순위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실력과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리처드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다가 또 한 번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비행기를 향해 지상 근무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손을 흔들며 대응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 찾아주십시오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회사의 지시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창문에 이마를 댄 채 그들을 향해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 모든 여행의 시작과 끝은 인천공항과 함께할 것이다. 미국에 돌아온 리처드는 곧바로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는 영상을 편집해 SNS에 올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 당신은 속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공항의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조회수는 1200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창에는 전 세계인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배려심. 인천공항은 정말 최고입니다. 일본의 가식적인 친절의 진절머리가 났었는데 이 영상이 제 생각을 증명해주네요. 미국, 제이크. 이것이 진정한 정의 문화군요.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미국의 공항들도 제발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영국, 사라. 나리타 공항 수화물 장면은 정말 끔찍하네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 인천공항은 제 인생 최고의 공항이었어요. 직원들의 친절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프랑스, 피에르. 예전에 일본에서 수화물을 던지는 장면이 뉴스에 나와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뿐이었나 보군요. 한국인들에게는 짐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군요. 이탈리아, 마리아. 인천공항에서는 짐이 더러워지면 바로 닦아져서 맡기기 전보다 더 깨끗해져서 돌아온다던데 사실이었군요. 정말 감동입니다. 캐나다, 린다.
이것이 국격의 차이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인도 아니에. 리처드의 영상은 단순한 여행 후기를 넘어 전 세계에 퍼져있던 일본 신화의 허상을 깨부수고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스카이트랙스와 같은 PL 회사의 순위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리처드의 영상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리처드는 이제 자타공인 한국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인천공항의 발전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청결함은 세계 제일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친절한 직원들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의 외침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역시 한국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리고 있던 대한민국의 위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공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자랑스러운 문화를 다음 세대에도